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종윤입니다. 최근 저희가 자동차의 세팅,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세팅 자체가 오버스티어 세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상하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버 세팅이 아니라 오버 성향입니다. 오버 성향은요, 선회할 때 나타나는 스티어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지오메트리 설계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랜저의 안티롤바를 제거했을 때 어떤 특징을 봤냐면, 전륜이 너무 전륜의 트랙션이 걸리는, 출력이 걸리는데 여기가 과도하게 지금 잡혀 있어서 스포츠바 때문에 여기 살짝 풀어주면 여유가 생기면서 거동도 좋아지고 출력 손실도 조금 더 나아져서 빨라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숨통을 열어주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행지를 받으면 어차피 하중 이동은 생겨요. 생기죠. 네. 그러니까 많이 두 배 기울어진다고 하중 이동이 2배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접지를 놓치는 거는 하중 이동이 많으면 접지에 손해가 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롤이 많이 생기는 거하고 궁극적인 하중 이동하고는 기본적으로는 관련은 없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저희 그 하중 이동 강좌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별거 아니야 그 섹션을 보시면은요, 하중 이동에 대해서 김차인들하고 잘 설명해 놓은 강좌가 있습니다. 롤을 허용한다는 거는 막 지나치게 그냥 막 계속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륜과 후륜의 밸런스가 맞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전륜 쪽에 롤을 허용을 하면 오히려 최대값과 롤이 발생하는 그 값 사이에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하중 이동은 덜 걸립니다. 비율적으로. 그러면 접지에 영향을 주는 건 하중 이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흔히 롤만 딱 한 단어만 이야기를 하면 차를 그냥 한 덩어리로 롤만 생각하는데 이 롤이라는 건 뒤에도 롤이 있고 앞에도 롤이 있거든요. 근데 뒤에가 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뒤에가 롤이 약하고 롤 강성이 약하고 앞이 롤 강성이 강하면 얘가 뒤가 더 기울어질 수 있는데 앞이 단단히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는 얼마나 편해요? 이만큼 많이 기울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앞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이 단단하면 뒤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뒷바퀴에 생각할 때 반대로 뒷바퀴가 단단해지면 앞이 그만큼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편집장님이 이게 그 롤 강성을 좀 풀어주는 거를 숨통을 틔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딱 그게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편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편해진다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얘가 뒤에서 버티니까 뒤에서 트랙션으로 버티니까 얘는 마찰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마찰 한 개에 와 있는 거고, 그렇죠. 얘는 편해지니까 마찰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체는 움직이는 힘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걸 관성이라고 하는데, 그 관성을 저항을 해서 스티어, 조향에 따라서 선회를 그리게 하려면 마찰 힘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접지력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접지예요. 그러니까 숨통을 열어주면 접지가 열리니까 조향대로 돌아가는 건데, 만약에 앞이 단단하면 얘가 버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숨을 못 쉬어. 얘가 마찰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뒤는 멀쩡한데 남아 도는데 앞이 숨통이 막히고 마찰을 다 쓰니까 조향을 틀어도 앞바퀴가 이미 정신줄을 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관성의 힘으로 그걸 저항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그때 롤을 허용을 해서 숨통을 열어주면 뒤가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부담이 뒤로 옮겨져서 얘의 숨통이 열린다. 그러면 얘가 스티어를 할 수 있는 그만큼의 비율의 마찰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스티어에 따라서 움직인다. 자, 전륜구동에서 전륜 쪽에 출력이 걸리니까 출력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후륜보다 부드럽게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티어가 변하는 건요, 롤의 양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중 이동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롤은요, 서스펜션이 부드럽던 단단하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 양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그 롤이 작용하는 그 거리 있잖아요. 그걸 부드럽게 해놓으면 좀 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거리가 많아지고, 요걸 좀 강하게 설정하면 이렇게 짧으면서 하중 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전후를 달리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 출력이 걸리는 구동축에 조금 더 트랙션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륜 구동은 후륜 구동에 비해서 전륜 구동의 숨통을 좀 부드럽게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차가 같이 기울어질 때
전륜이 부드럽고 후륜이 단단하니까 상대적으로 후륜이 더 빨리 이 롤의 한계점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럼 후륜이 버텨줍니다. 전륜은 아직 여유가 거리가 남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륜은 아직까지 이 롤이 완전히 다 발생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중 이동이 포화 상태까지 가 있진 않은 상태라서 전륜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접지, 이게 출력을 거는 접지든 아니면 선회를 하는 그런 접지든 이 접지가 살아있는 거죠. 전륜구동차 같은 경우에 전륜을 강하게 단단하게 설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륜에서 언더가 성향이 나오는 이유는 조향과 출력 그리고 무게 배분이 앞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후륜구동에 비해서 조향을 하기 위한 여유가 적기 때문이죠. 반대로 후륜은 어떻습니까? 후륜은 그 반대의 경우에요. 후륜은 뒤쪽으로 리어에서 출력이 걸립니다. 리어에서 출력이 걸리니까 선회 시 하중이동이 발생했을 때 출력이 걸리는 접지에서 손실을 안 일으키려면 이 리어 쪽을 부드럽게, 전륜보다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롤이 발생했을 때 앞쪽의 하중이동이 더 많이 빠르게 발생을 해줘야 뒤쪽에 여유가 생깁니다. 뒤쪽에 접지 여유가 생겨야 출력 손실이 생기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접지 상실로 인해서 오버가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륜 자동차도 기본적으로 이런 세팅을 하기 때문에 자, 전륜보다 후륜을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을 하면 전륜 쪽에 조향 특성이 나빠집니다. 당연히 언더 세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같이 출력이 아주 막 500마리, 600마리, 700마리 이렇게 되는 모델들은 어떻습니까? 강한 출력이 걸리니까 상대적으로 후륜을 전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부드럽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부드럽게 설정이 돼버리면 상대적으로 앞쪽의 조향을 위한 여유가 더 빠르게 상실되니까 언더 스티어 현상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언더 스티어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는 걸 어떻게 방지를 하냐면 마이너스 캠버, 토아웃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회를 할 때 스티어가 이제 출력에 걸리면서 접지가 변하게 되죠. 하중 이동에 따라서. 그럼 이제 출력에 따라서 하중 이동에 따라서 접지 특징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성향이 언더가 빠지면서 뉴트럴로 가거나 혹은 오버로 전환되는 이런 스티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스티어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강한 오버라든지 뭐 이렇게 좀 대중차 같은 경우에는 살짝 뒤로 흘리는 식의 뭐 이런 오버들을 거의 허용을 안 했어요. 특히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버가 세게 일어나면은 막 관성에 의해서 그냥 확 돌아가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자지어가 상당히 정교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 성향을 조금 더 소비자들이 운전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분위기다라는 게 최근의 추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륜차든 후륜차든 언더스티어 세팅입니다. 이거는 전륜차는 전륜에 출력이 걸리고 조향을 같이 해야 되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무게 배분이 또 앞에 가 있기 때문에 하중 이동이 발생을 하면 아무리 앞쪽을 부드럽게 해주더라도 언더 세팅이 도드라지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고요. 후륜 같은 경우에도 후륜에 출력이 걸리니까 후륜의 출력이 원활하게 트랙션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후륜 쪽을 부드럽게 설정하다 보면 전륜 쪽의 조향을 위한 그런 범위가 좁아지니까 언더스티어 성향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스포티한 차들은 마이너스 캠버나 투아웃 같은 그런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선회할 때 보통 우리가 자동차의 거동을 보면서 이게 언더 성향인지 오버 성향인지 아니면 뒤출을 성향인지를 뭘 보고 판단하냐면 어떤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이븐 스로틀 상태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븐 스로틀 상태에서 돌아갈 때 언더도 잘 안 느껴지고 오버도 잘 안 느껴진다 그러면 뉴트럴이에요. 뉴트럴 성향이 강한 차고 오버 성향이 조금 운전자가 의도하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이게 막 확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후미를 돌리면서 탈출 가속하는 유리한 각도를 만들어주면서 살짝 그러니까 ESC가 출력을 단절하기 직전 막 불쾌하게 작용하기 직전에 그런 어떤 살짝 흘리는 오버를 통해서 운전의 재미를 보여준다 그러면 오버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뉴트럴도 아니고 오버도 안 나고 그냥 뭐 시종일관 핸들이 묵직해지면서 뭔가 스티어링 휠 이러다가 라인 좀 벗어나겠는데 라고 하면 시종일관 언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대중차들도 살짝 뒤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통해서 오버의 성향을 통해 운전의 즐거움, 선회 시 좀 더 빠르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입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추세는
오보 성향인 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토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중 이동과 관련해서 스티어의 변화, 전륜과 후륜의 특징, 그리고 또 그 롤이 뭐 부드럽게 세팅을 하던 서스펜션을 강하게 세팅하던 이 롤이 막 2배, 3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하중 이동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스티어의 특징이 변화가 되는데, 전륜은 구조적으로 어쨌든 언더, 후륜은 부드럽게 상대적으로 전륜에 비해서 조금 여유를 더, 쉽게 말해서 이제 저희가 잘 쓰는 표현이 숨통을 열어줘서 출력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정은 언더인데, 이게 이분 스로틀로 선회를 할 때 특징이 오보가 좀 더 운전자 의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아니면 재미 영역으로 살짝 발휘가 되는 그런 특성, BMW 330이나 340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보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기어가 최근에는 다 오버 세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토기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이것부터 정립을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랬지만 점점점 오보 성향, 오보를 조금씩 운전자가 만끽할 수 있게, 그걸 재미의 요소로 느낄 수 있도록 제조사가 전자제어를 통해서 요거를 잘 정량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다 제 물찰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해하지 않게 매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아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냥 오해하시면 또 설명해드리고 또 설명해드리고 하면 되겠죠. 오해가 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